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발표할 권민서, 김가을, 김다윤, 김다인조입니다. 발표는 독거노인과 고독사의 정의, 노인고독사의 현황 및 실태, 고독사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개념인 독거노인과 고독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합니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지병으로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은 노인고독사의 현황 및 실태입니다. 독거노인 비율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전체 노인의 16%에서 출발해 2022년 현재 약 20%로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65세 이상의 노인은 약 654만 명에서 2022년 약 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중 독거노인의 수도 2015년 기준 약 120만 명에서 2022년 약 176만 명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고, 그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노인 전체의 자살률보다도 더 높은 실정입니다. 독거노인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산업정보사회와 노인의 역할 상실 및 지위 하락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세대는 현대사회의 기술과 효율과 능률을 중요시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관에 밀려서 사회의 역할을 젊은 세대에 넘기고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층, 고독한 계층으로 전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는 인간을 경제적 생산의 효율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과 효율 측면에서 젊은 세대에 뒤처진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고 결국 정년 이전에 은퇴하여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퇴는 경제적인 수입의 상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보장 계층의 증가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노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현대사회가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15세에서 59세의 생산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비생산 계층인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계층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변화로부터 기인합니다.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부양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집단 내 연장자에게 가계의 질서와 규율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졌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인 경로요친 사상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나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의무는 사라져가고 아버지의 권위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는 배금사상, 인간경시 풍조, 인간 소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관을 발생시키고 가족부양의 전통을 붕괴시켜 노인들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원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사는 약 90%의 연고자를 찾아 장려 절차를 진행하지만 나머지 약 10%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독사가 발생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 간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되기까지 사후 수일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시신의 부패나 백골화 현상이 발생하여 악취와 해충과 같은 주변 위생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가 증가할수록 주거 임대업자가 1인 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꺼려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한 1인 가구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인고독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국내 예방정책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 생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안부전화, 방문, 후원 금품을 지원하며 무연고 독거노인의 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 구강관리, 청소, 취사 등의 방문 서비스, 단기 가사 지원 서비스, 치매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 시행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등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구조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량 감소 시 방문 및 유선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홀몸 노인 돌봄 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야쿠르트를 무상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신변 및 안전을 확보하며 비상상황 시 119 및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도내 12개의 시군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빈 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생필품, 난방비,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며 생활체육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고독사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독사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고독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단위의 종합 고독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산을 배분하여 각 지자체 내에 지역별 거점 고독사 관리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고독사 관리센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공동생활 그룹홈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그룹홈은 독거노인 5명에서 6명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난방 및 공동취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룹홈은 말년의 삶에서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터로서의 친숙한 생활세계 속에서 자기 몸의 능력을 보존하고 인간 상호관계의 친밀성을 나누는 거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웰다잉 교육, 즉 죽음 준비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은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형식적, 제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육합니다. 이러한 죽음 교육의 목적은 지난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남은 삶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 교육 프로그램은 죽음의 의미 탐색, 자서전 쓰기, 유언장 작성, 자신의 장례식 준비, 장묘시설 견학, 호스피스 강좌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